제 옆에 멋진 우리 대표님 모시고, 임유진의 케마 토크 진행할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대표님은요, 우리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 선배이자 또 책까지 쓰셨고,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신현석 대표님이십니다. 직접 인사 말씀만 듣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대표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현석입니다. 아까 바탕 화면에 나갔는데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네네. 바탕 네, 화면 보이시죠? 띄워드릴게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현재, 지금 유래여성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현재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니까요. 9회 때 제가 땄고, 그러면 한 25년 정도 됐겠죠? 근데, 이렇게 오래 했다고 계약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오래됐다는 사람들한테 주눅 들지 마시고,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고요. 나머지 경력은 별거 아닙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특히, 이렇게 이제 출연을 하시는 분들을 교수라고 많이 하시는데, 저 교수 아니니까요.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으시고, 오늘은 중요한 부분을 앞에서 할 거예요. 저는 일찍 좀 열심히 참석하신 분들한테 중요한 포인트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오신 분은 그 나름대로 이득이 있으십니다.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예. 좋아, 박수. 아니, 지금 프로필 보셨죠? 9회 공인중개사 따셨어요. 대표님 9회면 97년도? 네네, 그렇죠. 그때는 어렵지 않나요? 요새 시험 너무 어려워졌다고 하던데. 보통 우리가 그 시험 볼 때, 이제 내 시험이 가장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늘상 하세요. 대표님 9회가 제일 어려웠어요? 네, 그렇죠. 그러셨구나. 저는 쉬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위례에 계시죠? 네네네. 위례 효성 공인중개사무소를 직접 운영하고 계시고요. 네. 그 위례 효성은 법인은 아니세요? 그렇죠. 그냥 개인으로 네, 대표님 그렇죠. 하고 계시고요. 예. 직원분들 많으세요? 아니 그냥 직원 보통 여러분하고 똑같이 몇 분이나 실장님? 2명 있을 때도 있고 3명 있을 때도 있고 그러시구나. 아니면 또 관두면 또 1명이 있고 저하고 2명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물론 중개사 아니신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이제 K마스터즈에서 중개사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대표님처럼 이렇게 현업에 계시면서 강의도 하시고 네. 책도 2권이나 쓰셨어요. 와, 존경합니다. 2권이나 쓰셨고 또 열심히 일을 하시는 대표님 너무 존경스러운데요. 오늘 알려주실 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책을 한번 써보겠다 고민을 해봤는데 이 엄두가 안 나요. 근데 대표님 현업하면서 책을 쓸 수 있는 비결? 아니면 어떻게 책을 쓸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내세요? 그러니까 그 책을 쓴다는 게 이제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거를 글로 정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현업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내가 이런 건 좀 얘기를 하고 싶다. 좀 정리를 하고 싶다. 이런 거를 내가 손님한테 브리핑 하듯이 하시면 돼요. 예. 근데 시간을 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책 한 권 쓰실 때 얼마나 걸리세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책을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그 꼭지라고 하는데요. 네. 내가 어떤 얘기를 하나 소주제죠. 소주제를 하나 써봐야 되겠다. 이걸 꼭지라고 하는데 보통 이 꼭지가 한 50꼭지 정도 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50꼭지면 하루에 한 꼭지 쓰면 2달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주말에 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많이 쓰는데 주말에 몰아 쓰면은 하루에 3-4꼭지 정도까지 쓸 수도 있으니까 몇 주면 사실 또 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처럼 현업에 일을 하시면서 책도 쓰시는 중개사 대표님들이 꽤 계세요. 그렇죠. 네. 근데 대표님 지금 보이는 2권의 책이 여기 제 왼쪽 대표님 오른쪽에 보이는 2권의 책이 대표님 쓰신 건데요. 네네. 저기 이 빨간색 책이 돈 버는 공인중개 따로 있다. 이게 첫 번째 책이신 거죠. 제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책 갖고 오셨어요. 네. 이 책은 앞으로 제가 아마 그 책을 몇 권을 좀 더 낼 계획도 있는데요. 네네. 보통 업무를 하다 보면 우리 K마스터즈도 마찬가지인데 남들이 알려주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업무가 맞아요. 약간은 일종의 노하우죠. 그쵸? 그리고 비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배울 기회가 많지도 않고 또 옆에 물어보려면 창피하기도 하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너무 기초적인 거 말고 네. 그래도 이 정도는 책이라는 거는 그래도 좀 내가 돈을 주고 사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그렇죠. 정도니까 최소한 이제 기초 단계를 넘어서 중급 정도까지가 볼 수 있게 그리고 너무 고수들 얘기는 사실 위법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거는 책으로 쓸 수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네. 거의 뭐 중급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보통 적은 겁니다. 요거는. 그러면 요 돈 버는 중개사는 따로 있다, 공인중개 따로 있다는 몇 네. 년도에 내셨어요? 이게 2018년도에 나왔으니까요. 2년 전. 예, 예. 아, 이제 뭐 그러시구나. 거의 3년 돼가죠. 그러니까 2년마다 한 권씩 쓰시네요? 그렇기도 하고요. 만약에 네. 생산을 열심히 하면 1년마다 한 뭐 번씩? 6개월이나 한 번씩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오, 제가. 대단하십니다. 네. 우리 그래서 지금 한 권이 좀 더 나올 거고요. 12월쯤에. 아. 근데 그거는 우리 업무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까 더 쉽게 썼죠, 사실은. 우리 업무에 대한 거는 내년 정도 제가 다시 한 권 또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채팅창에 블로그 하나 포스팅하는 것도 몇 시간인데 대단하시대요. 네. 그러니까 그 박상래 원장님한테 열심히 배우시면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죠. 그렇죠. 아, 근데 블로그도 물론 열심히 연습하시면 금방금방 속도가 좀 줄어드는데 그렇죠. 그럼 대표님도 책 처음 했을 때보다는 두 번째 2권 쓰시고 이번에 3권째 쓰시는 그렇죠. 거가 좀 시간이 좀 단축이 그렇죠. 되셨어요? 네, 그건 당연하죠. 아, 그러시구나.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요 책이 요번에 내신 돈이 되는 부동산, 돌이 되는 부동산. 자, 첫 번째 낸 책은 중개사들을 위한 네. 책이시라면 요번에 내신 책은 뭐 중개사 및 투자자들을 위한 그렇죠. 고객을 위한 책이라고 하시던데. 예.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낸 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그 어느 정도 기초가 있으신 분들은 네. 약간 너무 쉽다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대신에 투자자들이 보면 되게 이제 그 영어도 마찬가지고 기초의 그 관객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쉬운 내용으로 기초적인 내용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볼 수 있으면서 내가 중개업자들이 이런 사람들인구나 그런 내용하고 내가 투자의 방향을 좀 잡을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기초적인 얘기를 제가 쓴 거죠. 아, 그럼 이제 대표님 고객들한테도 제가 이 책 냈으니까 한번 보세요 하고 그렇게 드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도 가능하시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대표님 모르시는 고객이 오셨는데 이제 상담해 주시고 책을 이렇게 냈다 하시면은 반응이 어떠세요? 반응은 당연히 좋죠. 그렇죠. 당연히 달리 보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약간 신뢰성 문제가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도 책을 쓴 이유가 결국에는 손님으로부터 내가 신뢰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다른 데 가서 계약을 할 걸 우리 사무실에서 하겠죠. 당연하겠죠. 그리고 없는 손님도 이제 또 창출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거고 아마 지금 저 말고 이제 일부 이렇게 책을 내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 K마스터도 회원분들 중에도 있으세요. 그래요? 예, 책을 내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물론 내신 분도 좀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손님들한테 내가 약간 이 정도 전문가는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로 다 표현을 다 하는 거죠. 그럴 수 긴 말이 있겠네요. 필요가 없는 그럼요. 거죠. 책 낼 정도면은 이건 보통의 그렇죠. 전문가가 아니다. 중개사계에도 그래도 아주 하이 클래스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 책 한 권으로 그냥 그렇죠. 내가 내 입으로 자랑 안 해도 딱 나오는 게 바로 이 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도 우리 신현석 대표님처럼 저도 이제 존경하고 한번 따라가고 싶은 대표님이신데요. 첫 번째 시간은 우리 요번에 내신 돈이 되는 부동산, 돌이 되는 부동산, 요거는 투자자들이나 그 중개사님들 다 볼 수 있는 내용이시라고 하는데 그렇죠. 제가 소문 들었는데 너무 재밌으시대요. 그래서 막 책이 술술술 넘겨진다고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어떤 내용인지 또 투자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고 하실 거고요. 두 번째 시간은 첫 번째 내셨던 돈 버는 공인중개사는 따로 있다. 우리 중개사님들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그 내용으로 좀 간단하게 우리가 도움이 될 만한 거 내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얘기하기 전에요. 아까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렸으니까 지금 일단 꿀팁 한 가지를 얘기 드리면 이번에 지금 30일이죠. 공인중개사 시험 이제 합격자 발표가 아마 11월 말 정도 할 12월 거예요. 뭐 언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내가 이런 때 어려우니까 사무실을 좀 넘겨야 되겠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자들이 나올 때 이때 넘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월 지금부터 이미 지금 그 양도 광고를 내셔야 되죠. 내가 사무소를 넘겨야 되겠다 그러면 이때 권리금도 제대로 받으실 수도 있고 네. 제 얘기 듣고 실제 해보세요. 만약에 뭐 다른 때 권리금 3천 받을 수 있는 거를 지금 4천, 5천 올려도 됩니다. 깎아주고 나가고 전에는 뭐 잘 나가지도 않던 사무소가 이런 때 넘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한 3개월 정도 이때가 피크죠. 그러니까 네. 대표님 책을 읽고 너무 저기 업무를 잘하셔가지고 크게 확장하시려고 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시면 네. 이번에 자기 본의에 있는 대표 그 권리금을 받고 나가시고 좀 더 큰 곳으로 예, 좋죠. 그 얘기 하시는 그것도- 거죠. 그 얘기 하시는 네.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때 직원을 또 똑똑한 직원을 이때 뽑는 아,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합격을 하고 나서 정말 내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게 한 3개월 내지 6개월은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때 뽑아서 제대로 좀 활용을 하시고 그래서 두 가지죠. 내가 사무소를 넘겨야 되겠다. 권리금을 좀 잘 받고 이때 그다음에 직원을 이제 좀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하면 지금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신 분들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실 그렇죠. 때. 예, 네. 좀 시간 지나면 또 흐지부지 되고 좋은 직원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꿀팁 한 가지 제가 얘기 드렸고요.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조실까봐 제가 여러분한테 또 돈 되는 얘기 또 하도록 재밌는 하겠습니다. 얘기 해주셔야죠. 현장에서 있었던 얘기. 그게 제일 재밌잖아요. 예, 네. 그렇죠. 예. 다 이제 중개사님들도 계시고 투자자들도 계시지만. 예, 예. 자, 그러면 그 대표님 우리 이렇게 얼굴 대표님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뭐 화면에 제가 뒤로 도망가야겠네요. 자, 돈이 되는 부동산, 돌이 되는 부동산 요번에 쓴 책이요, 예. 대표님. 주로 투자자들을 위한, 고객들을 위한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네. 하셨는데 네. 그 어떤 내용부터 이거를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거로 이제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렇게 돼요. 네. 이 제목을 정할 때 네네. 이제 책을 보시면 제목 보면 거의 내용이 다 근데 나오거든요. 제목 너무 좋아요. 근데 제목은 좋은데 제목은 출판사에서 정한 거고요. 네. 제목을 보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요거는 좀 괜찮은 부동산을 소개시키면서 요거는 좀 돈이 되는 거고 네네. 요거는 좀 잘못하면 정말 돌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안 되는구나. 네. 이런 내용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 그 시장의 흐름을 읽는다거나 그리고 막상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사소한 것도 잘 모르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음. 우리는 도장 어디 찍는지 잘 알고 네. 뭐 다 알잖아요. 특약 어디에다 쓰는 거고 어떤 네. 특약을 넣어야 되는지 기본적인 건 아는데 일반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못 미치죠. 네. 그래서 그런 아주 이제 기초적인 것도 없고 예를 들면 뭐 서명 날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제가 썼으니까 근데 서명 날인도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쉽지는 않죠. 정확하게 따지면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얘기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는 약간 세부적인 얘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들은 잘 알고 있지만 고객 입장에서 계약을 하려면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이 그렇죠. 책을 읽으면 예, 물론 그렇죠. 투자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만 뭐 그렇죠. 계약서를 쓸 때 봐야 되는 내용부터 예. 꼼꼼히 체크해야 되는 내용까지 앞에 말씀을 해주셨단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고객들 요새 보면요. 네. 대표님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막 99년생 예, 막 90, 그렇죠. 뭐 2년생, 3년생, 거의 예. 뭐 88년생은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88 올림픽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와서 계약을 임차인으로 특히 예, 이제 뭐 예. 매매는 아니겠지만 예. 와서 계약을 하시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그 생각을 못 하고 저희는 항상 하는 일이니까 뭐 당연히 다 아는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얘기를 네. 하다 보면 예.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표님 말씀대로 이런 책을 또 권해드리면 젊은 분들도 도움이 네. 되고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또 우리만큼의 지식을 갖고 계신 젊은 분들도 꽤 그렇죠. 많아요. 예, 잘하시는 분들 요새는 꽤 유튜브나 계시죠. 책들이 워낙 발달이 돼서. 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꼭지는 이제 그런 내용들부터 시작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그러면 이제 뭐 경매나 뭐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나요? 그런 건 그러니까 안 들어가 있어요? 경매 얘기도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제가 경매 얘기는 이런 이제 제가 포인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도 경매를 실제 투자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제가 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많이 늘어났던 게 저는 빌라 위주로 많이 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주택수가 많이 늘어난 거죠. 네네. 과거에 그런 때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중개하면서 경매까지 같이 하지 말라고. 그게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투자?
아니면 경매 대행 둘 다. 대행해 주시는 둘 그거 다. 예, 저희가 둘 다. 그러니까 입찰 대리라 그러죠. 입찰 대리요. 경매 입찰 대리를 하면서 네. 중개도 하고 이 두 가지는 하시지 마라. 아, 중복하는 게 별로 안 좋나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개인 생각마다 다르겠지만 네. 그래도 제가 해봤잖아요. 해보니까 어떤 점이 나빠요? 두 개를 다 하면 네. 둘 다 못해.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볼 때 영어하고 수학하고 이런 거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냐, 야구 선수냐, 야구 축구를 다 할 수 없어요. 아예 종목이 다르다고 그렇죠. 생각하면 전혀 되겠네요. 다른 거죠. 아.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죠. 그쵸. 다 부동산에 부동산이라니까.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개잖아요. 그러면 중개, 매물, 손님 이건데 이 경매는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하는 거는 제가 말리는 거. 그래서 보면 경매에 보면 경매 얘기가 그거예요. 같이 하지 마라.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일반 투자자들도 경매를 대부분 좀 배워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렇죠, 경매 그렇죠. 학원이 아주 잘 되고. 맞아요. 근데 사실은 경매의 기초가 우리 부동산 아주 쉬운 이제 중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는 건 이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경매까지 해보려고 하면 경매는 우리 중개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초 지식은 우리 공인중개사 실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경매는. 그래서 내가 경매를 하려면 먼저 우리 공인중개사 업무부터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관두고 경매하고 매수대리 예, 그렇죠. 쪽으로. 예, 그리고 만약에 경매를 하려면 사실 본인 투자가 제일 좋고요. 그렇죠. 경매 아까 그 매수 신청 대리를 하다 안 되면 다시 또 오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보시다가 안 되는데 두 개를 동시에 하시지 말고 하나 했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오시고 이런 그러니까 형태가 대표님 이상적이다. 말씀은 두 개를 한꺼번에 잘하려고 했다가 둘 다 아무것도 둘 다 안 안 된다. 된다. 두 예, 마리 그렇죠. 토끼 다 놓칠 수 그렇죠.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제가 주변에서도 봐도 그렇고 실제로 실전을 얘기를 해드리면 저도 해봤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하다 안 되니까 하나 하다가 다시 이쪽으로 온 거고 그러셨구나. 그다음에 주변에서 두 개 한다 그러면 제가 안 봐요. 거기는 가볼 필요도 없어. 왜? 둘 다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건 좀 주세요. 물건이 없어. 맨날 전화를 해보면요. 그리고 경매를 잘하냐? 그것도 아니야. 차라리 경매면 경매 쪽만 그렇죠. 전문으로 네, 그렇죠. 그리고 중개면 중개 쪽만 그렇죠. 전문으로 하시는 게 차라리 낫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중개를 하려면 손님도 잡으려면 광고를 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경매도 광고를 내야 내가 손님을 잡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광고 내느니 예, 우리 그냥 중개 열심히 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해보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제 얘기를. 두 가지 다 해보신 분은. 아니 그리고 경매만 했던 분들은 보면은 예. 보는 포인트가 다르더라고요. 예, 경매는 싸고 안 좋은 그렇죠. 물건만 나오니까 모든 예. 물건을 다 부정적으로 봐서 예. 부동산 투자 쪽을 일반 매매로는 못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경매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네. 경매가 그게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똑같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경매를 통하면 싸게 살 수 있다. 이게 뿌리부터 박혀 있어서 이거 맞아요. 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경매할 때는 옆에 아무리 좋고 싼 게 있어도 그거를 안 사고 사시죠. 경매를 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저도 실제로 그랬고. 네. 그러니까 바보 같은 경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아니 하다 보면은 금매보다 더 비싸게 경매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죠. 생기잖아요. 그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같이 해본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초보자는 더 심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경매를 얘기할 때는 투자를 하려면은 한번 여러분이 공부 겸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실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경매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이론도 경매 공부가 훨씬 수준이 높죠.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도 이제 경매가 실제로 열심히 하시면 돈을 훨씬 많이 벌 수 있는 기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신에 두 가지는 동시에 하시지 마라. 그 얘기가 오늘 포인트입니다. 또 좋은 얘기 들었네요. 다들 예. 매수대리 신청하고 경매도 좀 배워볼까? 그래서 보통 중개사 하시는 분들은 경매 수업 한두 번 다 들어보셨어요. 예, 그리고 본인들이 투자도 하지만 예. 또 말씀하신 대로 두 개를 한번 병행해서 할 생각 하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예, 그렇죠. 저도 아시는 저기 부동산 대표님, 여자 대표님이 경매 요번에 수업 일주일 정도 듣더라고요. 그 네, 매수 대리인 하려면 자격증 예, 따려면 예. 듣자는데 나 너무 바빠서 못 듣겠다 이러는데 안 듣길 잘했네요. 대표님 말씀대로. 그리고 경매 공부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이 내가 중개업을 처음에 자격증 따서 공부하고 어느 정도의 베테랑이 되려면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3개월 가지고는 안 되겠죠. 안 되죠. 6개월도 짧죠. 아이, 그럼요. 1년도 짧죠. 1년도 짧습니다. 경매도 똑같습니다. 더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내가 베테랑 소리를 들으려면
잠 안 자고 3년 정도는 해야 그렇죠. 기본이 3년. 슬슬 잡히는 거지. 네. 그거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씩만 해라. 음. 그렇게. 대표님, 그러면 이제 경매 부분은 또 우리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예. 아, 그래도 매수 대리인 자격 해놓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격만 따놓고 안 하도 그게 유지가 되나요? 그 매수 대리인 자격은요, 그 오해하시는데 그 자격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자격증은 없고요. 네. 그냥 민간 자격증이니까, 물론 공부하시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수 신청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거는 자격증 없어도 돼요.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있으면 그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 신청 대리는 별도로 공제 들고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예, 그리고 아까 같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같이 매수 신청 대리사 이런 말은 없어요. 예, 민간 대리 이런 건 없습니다. 예. 그렇구나. 대표님, 그런 일도 많잖아요. 우리 그 고객직에서 그런 분들 있어요. 네. 책으로 이제 부동산을 배우고 와서,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 중개사들은 어떤 중개사를 하고 어떻게 물어봐야 된다. 전화할 때 매수 인척하면서 가격 물어보고,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을 그냥 실제로 해보지 않고, 그러니까 유튜브나 책이나 뭐 이런 데를 보고 와서, 막 그 흉내를 내보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죠. 대표님 책에 보면 이제 가격 협상 부분도 써주셨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저희 중개사들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매도인 매수인을 맞추는 거, 의견을 조율하면서 적절하게 맞춰가서 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그 AI 문제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청와대 맞아요. 그거 여러분 다 아시니까. 네. 근데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AI가 될 수 없다라는 거를 자동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중개를 하면 지금도 피터팬도 있고요. 예를 들면 직방이 조그만 프로그램만 변형을 하면은 얼마든지 직거래가 가능해요. 그쵸. 근데 그거는 정말 월세집이나 가벼운 뭐 원룸이나 이 정도까지는 혹시 가능할지 몰라도 매매부터 해서요. 사실 매매도 AI가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계속 5억짜리가 5억 5천, 6억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굳이 안 보고도 계약을 하거든요. 네. 이런 때는 가능한데 말과 같이 그런 때가 늘상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가격 협상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AI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AI가 하면은 진지하게 대기업에서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 중개시장뿐 아니고요. 부동산 전체 시장이 수십조, 수백조 시장인데 대기업에서 못 들어오는 이유가 결국에는 개별적으로 하나씩 이 중개하는 부분은 결국엔 직원을 써서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개별적으로 개업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기업이 할 수도 없고 AI도 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일부 뺏기긴 하겠죠. 근데 그거는 꼭 그렇게 AI가 없어도 일부 뺏기긴 해요. 그게 대표적으로 피터팬이나 직거래 사이트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그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뭐 망하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새로운 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나오면 없어질 직업? 뭐 없어질 직업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택도 없는 소리다. 실제로 이 가격 조정, 협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AI가 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요. 실제로 가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쵸. 이걸 AI가 VR로 보거나 이거는 사실상 그거는 그거 없어도 계약이 되는 물건이에요. 근데 그런 게 과연 몇 %나 되느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결국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는 아니지만 AI 시대가 와도 우리 직업은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중개사들이 중간에서 협상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그 계약이 성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될 수 있는 계약인데 중개사의 역할이 잘못되면서 또 깨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보죠. 그래서 지금 가격 협상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일단 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임유진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과거에는 고수들이 그런 전법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집을 판다. 그러면 내 집이 이제 시세가 한 10억 정도 된다고 치고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 사는 것 같이 전화를 하는 거죠. 중개업소에 전화를 해서 제가 뭐 무슨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요즘 시세가 얼마나 합니까? 아니면 자기 거 비싼 거 얘기하는 거죠. 그쵸, 내가 한 10층이면 뭐 중층 정도는 얼마나 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봐서 통상 우리 중개사들은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매매 가격을 살짝 올리는 게 기본이거든요. 아까 그래서 이제 AI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파는 거를 감추고 그쵸. 사는 거 같이 하면 그러면 한 10억 5천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더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맞아요. 오해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대단한 전법인 양 유튜브에도 나오고요. 책에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맞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한 반대론을 제가 책에 쓴 거예요. 네. 그러지 마라. 한마디로. 그렇게 잔머리 굴려봐야 다 알고 있다. 그건 낡은 수법이다. 맞아요. 이미 이제 다 알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아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파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진정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죠. 그렇죠. 예, 그래서 파는 사람도 뭐 시세 뻔히 다 나와 있거든요. 요새 다 그러면 나와 있죠, 진짜. 그거 보고 자기가 내가 얼마 정도는 받겠다. 그리고 사는 사람이 뭐 호가를 높인다고 그거 다 주는 것도 아닌데 네. 결국에는 가격을 높여봐야 이용만 당하는 수가 있다. 그렇죠. 내가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제가 그렇게 써먹지 마라. 그런 거는 낡은 수법이니까 오히려 잘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예. 지금도 그 수법 쓰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있죠. 예, 전화해갖고 있죠. 띵 막 항상 물어보고 예. 딱 끊어버리고 예, 전화 안 그렇죠. 받으시고 예, 많습니다. 그렇죠. 예. 자, 공인중개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계속 배출이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뭐 31회까지 예. 대표님 뭐 9회시지만 근데 이제 사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라고 계속 그러고 네. 정책이 바뀌면 힘들다 하시는데도 예. 돈을 버는 중개사들은 예, 그렇죠. 버세요. 예, 예. 그리고 또 망하시는 분들은 또 망하고 네. 여기서 망짤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잘 안 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 예. 근데 고객들이 초이스를 이제는 너무 많은 중개사들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뭐 직방, 피터팬 막 그런 이제 플랫폼 너무 많으니까 이게 예.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 예. 그 고객 입장에서 어떤 중개사를 선택을 하는 것도 고민이겠지만 네, 우린 네. 또 어떻게 선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도 저희 네. 입장에서 굉장히 큰 숙제 중에 하나인데 예, 예. 그 내용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제는 숙제죠. 너무 큰 숙제죠.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정답이 없고요. 여러분 대표님들마다의 이제 스타일인데 그쵸. 굉장히 예를 들면은 이제 오래 한 사람들이 능수능란하게 손님을 해서 계약을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네. 또 엉뚱하게 초보자가 잘하시는 분 고수가 잘하세요. 포기한 사람을 또 할 수도 있고 이래서 약간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좀 개별적인 사항인데 실제로 이제 우리도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근데 이제 평균적인 얘기를 우리가 한번 하다 보면 네. 그래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평균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손님을 끌어야 되겠다. 네. 이렇게 되면 외부적으로 우리가 이제 광고는 좀 잘 내야 되겠다. 그렇죠. 근데 광고라는 게 여러분이 지금 우리 K마스터즈 보시면은 이제 그 박상래 원장님이나 홍윤경 교수님이 하시는 이런 강의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블로그나 유튜브나 이렇게 잘 하는 게 결국에는 손님을 그렇죠. 마케팅 광고죠. 결국에는 그것도. 끌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 허접하게 하는 사람 아니면 아예 안 하는 사람 이거에 비해서 훨씬 잘하는 사람이 아주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잘하는 거. 그다음에 그런 거가 마찬가지로 잘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결국엔 네이버를 통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룸이나 오피스텔 하시는 분은 직방, 다방 이런 거 맞아요.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우리가 매물 광고다 그러면 결국엔 네이버를 거의 한 7, 80%가 거의 그거 많이 그쪽 보시더라고요. 손님을 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손님의 입장에서 한번 봐야 되는데 나도 광고를 올렸지만 다른 이제 중개업소에서도 올렸단 말이죠. 보면은 거기서만 저 같은 경우도 딱 보면 알아요. 아 여기는 일 잘하겠다, 일 못하겠다 이게 나오는데 대표님 딱 보면 아세요. 결국에는 그게 매물 특징이나 매물 광고에 대한 설명 이 부분을 읽어보면은요. 그렇죠. 여기는 일 좀 하겠네. 그런데 손님도 그걸 잘 알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어찌 보면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부분인데 그런 걸 잘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중개의 출발인 거죠. 그리고 다음보다는 당연히 네이버고요. 다음은 거의 2대 8 정도. 그러니까 다음이 20%라고 하면 네이버가 80% 이상이고요. 일단은 뭐 포털의 1, 2등 차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부동산 하면 네이버 부동산 이렇게 들어오니까 네. 여유가 있으시면 뭐 다음도 하셔도 되고요. 여유가 있으시면 블로그, 카페,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든 다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기에는 지치는 거죠, 사람이. 그쵸. 비용도 많이 들고. 아까도 말씀하신 예. 것처럼 다 잘하려고 했다가 하나도 그렇죠. 못하는 상황이 예, 발생될 수 쫄딱하는 수도 있으니까. 있습니다. 예, 예. 아, 대표님 말이 진짜 맞아요. 네이버에 광고는 항상 올리지만 예. 광고 올린다 급급해서 내 광고 올린 거를 비교해서 안 봐요. 예, 근데 그렇죠. 시간 있으면 보면 이 부동산은 예, 예. 훨씬 더 잘 올렸고 그렇죠. 눈에 띄게 했고 예. 나 같으면 전화하겠다 이런 네. 부동산들이 있거든요. 예. 그걸 벤치마킹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냥 자기 고집대로 그냥 올리고 왜 연락 안 오는지 예. 그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또 돈 되는 얘기 또 해야 되니까요. 중간이니까. 여러분이 내가 올리는 아까 지금 우리 그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올리고 나서 한번 쫙쫙쫙쫙 비교를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경쟁이 치열한 동네에 광고를 보시면서 아주 광고 올리기도 쉬워요. 왜 그러냐면 한번 설명을 복사해다가 조금 고치기만 하면 되거든요. 남의 거 따라하면 그쵸.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블로그나 카페의 그 운영 기본이 또 그거거든요. 처음엔 잘 모르니까 남의 거 그냥 뺏기면 돼요. 그 뭐 지적재산권 있는 거 아니니까 그건 그대로 갖다 문구만 수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를 기본으로 하는 게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이 결국에는 일주일에 계약 한두 개라도 더 나오겠죠. 한 달이면 한 서너 개 더 나오겠죠. 내가 보기엔 예. 눈에 띄고 잘하시는 분들을 좀 예, 벤치마킹 그렇죠. 하자. 예. 동네에 없으면 다른 동네라도 하시면 돼요. 예. 그렇겠네요. 예. 내가 보면 내가 고객 입장에서 보면 눈에 띄는 것들이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반성하겠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저기 윤미칸 선생님께서 인스타에도 부동산 광고 올리나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예, 해보시면 다 인스타에 왜 못 올립니까? 다 올릴 수가 있죠. 근데 효과가 떨어지니까 안 하는 거죠. 근데 젊은 분들은 젊은 실장님들 인스타 많이 하시죠.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 안 드렸는데 페이스북도 있고요. 하실 수 있는 경로는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되는 데다가 집중적으로 예를 들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놈만 팬다. 이렇게 되는 데다가 여러 군데 막 하지 말고. 좀 어감이 그렇지만 한두 쪽만 팬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자신 있는 곳에서 그렇죠. 조금 열정을 좀 붓는 게 낫고 예. 너무 많이 욕심 부리다가 이도저도 안 됐다고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이명희 쌤은 인스타도 하신대요. 저도요. 오, 인스타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니 대표님 요새 막 방송 프로그램도 뭐 부동산 매물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디죠? 구해좀즈 거기가 히트를 치면서 거의 뭐 집이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렇죠. 듣도 보도 와 저런 게 있었어? 내가 살고 싶어? 막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저렇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면서도 배워야 될 점들도 있고 어떻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 저는 구해줘 홈즈 그거를 TV에서는 직접 못 보고 진짜요? 유튜브에서 짤이라고 하죠. 몇 번 이렇게 나온 언제 하는지는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하이라이트 정도만 봤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우리는 손님 입장에서 봐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지 마라는 내용으로 제가 쓴 거예요. 구해줘 홈즈처럼 내용 나오는 거. 실제 그런 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방송이니까 특히 이제 조명빨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지만 신축 그러니까 뭐 빌라가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원룸이 됐든 신축 위에는 기존에 살고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일단은 지저분해 가서 보면. 그래서 같은 집이라도 청소만 잘해도 벌써 잘 빠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TV에 나오는 거는 뭐 거의 짐이 없잖아요. 짐이 없고 빈 집을 거의 다 보여주고. 그렇죠. 몇 시간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짐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청소 정말 아주 그냥 번쩍번쩍 광나게 하는 거고 그거하고는 다르니까 이제 손님들 입장에서는 구해줘 홈즈를 보고 환상을 가지고 막상 중개업소에 오면 실망하니까 그거는 적어도 한 50% 점수는 이제 내려놓고 와라. 그런 뜻으로 제가 이제 그 이번에 책에 썼던 그 내용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실제 그래요. 그리고 때로는 아까 처음에 AI 말씀드릴 때하고 연결되는 건데 전세가 지금 물건도 없는데 뭐 언제 볼 시간이 있어요. 나왔다고 하면 바로 그냥 우리 그렇죠. 얘기하는 가계약금 바로 입금하는 시절인데 그래서 때로는 환상적인 거와 실제와는 좀 차이가 있다. 그렇죠. 다르죠. 그렇죠. 그럼 이제 고객들이 뭐 자기 물건을 임대 의뢰를 할 때 할 때 그런 노하우들이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책에 내용이 나오나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임대 의뢰할 때는 네. 저도 이제 보통 우리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본인 것도 있잖아요. 이제 내 집을 내놓거나 아니면 네. 내가 이제 임대만 주로 하는 거 있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보통 때는 몇 군데 거래하는 데하고만 하는데 이게 또 잘 안 팔리거나 그쵸. 안 나갈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 군데에 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결론적으로. 급해지면 다들 예. 그러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똑같이 내가 지금 어떤 걸 가지고 있는데 임대가 안 나가. 그러면은 많이 뿌려야 되니까 그때는 저도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중개업소 검색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내가 어디 뭐 강남구 대치동이다. 그러면 대치동 다 나오거든요. 그쵸. 그럼 그 옆에 동네 뭐 역삼동 이렇게까지 해서 전부 휴대폰 등록돼 있는 데는 일단 휴대폰에다가 문자로 다 보내는 거죠. 아. 내 매물에 대해서 다 보내고. 그런 문제 가끔 와요. 예, 네, 그다음에 휴대폰이 없다 그러면 전화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까 휴대폰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서울 경기 쪽에 제 거 과거에 좀 잘 안 팔리던 시절에는 빌라나 뭐 이런 거 처리할 때 보통의 뭐 10배, 50배를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몇 군데나 뿌리겠어요. 그렇죠. 전화하고. 다니면서 하는 상황이 예. 아니죠. 그럼 뭐 구석구석 다 뿌리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고, 예를 들면 뭐 같은 내용이지만 써서 프린트 뽑아가지고 또 뿌리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동네,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 그냥 속 편하죠. 그렇게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내가 임대를 놓거나 팔 때. 예, 그때는 좀 그렇게 저도 방법을 쓰죠. 우리 중개사 입장에서는 나한테만 내놨으면 좋겠는데. 전속 그렇죠. 고객님만 나만 믿고 있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또 그게 빨리빨리 해주시고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그게 안 되면. 그렇죠. 잘 속이 탈 때가 그때인 거예요. 예, 이 고객을 놓치긴 싫은데 내가 빨리 좀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데 안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다른 데도 내놓고 또 운이 나쁘게 그분이 또 맞추시면 전속이 또 그쪽으로 예, 갈 수도 어쩔 수 있어서 없는 것 같아. 그거는 뭐. 예. 참 힘듭니다. 예.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예. 네. 자, 그럼 이제 고객들이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많아서 이 예. 작은 상식이지만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예. 진짜 고객 입장에서는 말씀대로 도장을 찍어야 되는지 이게 뭐 네. 사인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시고 이런 예. 것들도 이제 설명을 이제 뒷부분에 해주셨다고 하는데 예, 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들로 얘기를 제일 간단한 거는 여러분한테도 해당이 되고요. 당연히 네. 저한테도 해당이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쓰면 계약서는 뭐 전월세 계약서 매일같이 쓸 때도 있잖아요. 월세 네, 같은 네, 경우 네. 특히 사무용 작은 거. 거. 네. 이런 거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맨 밑에 보면 이제 이름을 적는欄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름 적고 도장 찍는欄이 있단 말이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이름을 적는欄에 자필 서명이라고 자필 자기가 자기 자기가 이름을 스스로 이름 쓰고 이 서명이라는 뜻이 사전 여러분이 검색 한번 해보세요. 서명이라고 치면 한자로 서명서자가 있어요. 그게 법률적으로 얘기하는 서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서명을 글서자 그거는 그냥 인쇄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써준 거를 기명이라 그러죠. 네네. 그러니까 자필 서명은 본인이 본인 이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게 쓰는 거를 서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유진을 썼는데 임유진을 흘려 써가지고 잘 못 알아봐. 이렇게 되면 서명이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서명을 사인으로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인을 영어를 이렇게 흔들어 쓰거나 네, 맞아요. 임유진 잘 못 알아보지만 클릭해로 막 임 어쩌고 이렇게 쥐약? 쓴단 말이죠. 이러고. 네. 네. 이게 사인인데 이 사인은 서명하고 전혀 다르죠. 어. 그러니까 서명의 근본적인 사전적인 뜻과 법률적인 용어의 뜻이 서명이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게 내 이름을 그러니까 내 이름을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울 것도 없죠. 내 이름을 내가 쓰는데 남이 알아봐야 돼. 못 알아보면 서명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서명서자인데 그거를 본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대인이면 임대인이 반드시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리고 임차인은 본인이 써야 되고. 그러니까 정자로 이름을 알아볼 수 있게 그렇죠. 쓰는 게 자필 서명이라는 예, 말씀이시고. 그렇게 쓰고 예를 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별 볼 일 없어도 돼요. 예를 들면 도장을 깜빡 잊고 안 찍어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인에다가 또 이름을 사인을 쓰든 해도 되고. 뭐 사인을 하든 상관이 전혀 없어요. 예, 그렇죠.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윤미카님께서. 그래서 이름을 또박또박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한 번만 또박또박 쓰면 나머지는 전부 유효예요. 그러니까. 아, 뭐 도장을 예. 안 찍어도 유효고, 그렇죠. 전부 유효. 사인이란 형식으로 안 써도 유효고. 예, 다 유효.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공서 같은 데 가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경우 있어요. 관공서에 가서 막 하고 이렇게 도장을 안 가져왔는데 자기가 사인을 했어. 영어로 막 이렇게 휘둘려 써서. 그러면 그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거기에다가 성함 한 번만 더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가 그게 서명이에요. 자필 서명. 그래서 은행에서 자서 하잖아요. 그러면 네. 자서에 본인 이름 쓰는 거를 안 한다. 그런 은행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는 그게 기본이다. 꼭 이름을 정자로 예, 쓰게끔 그렇죠.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죠. 도장을 찍든 사인을 하든. 이제 자필 서명하면 우리는 이제 나머지는 그냥 다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실수로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임대인 이름을 인쇄를 원래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맞아요. 손님들이 그러고, 아, 여기 이름 인쇄돼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내 사인만 할게. 이렇게 하면 그냥 맞아요. 넘어가는데, 그런 그렇게 스타일도 해서는 있어요. 안 된다. 예, 그래서 확인 설명서도 똑같은 거고, 이쪽 계약서도 똑같은 거고, 또 영수증에도 반드시 영수증에 만약에 도장만 찍으면 안 되는 서명이 없으면 무효죠. 원래. 네. 원래는 무효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아주 간단한 기초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가 계약서 보면 한 30%는 미비한 게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우리도 실수를 하거나 잘 모르고 넘어가는데 일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맞아. 많이 실수를 하겠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약간 계약에 필요한 이제 기본 상식이다. 가장 많이 쓰기도 하고. 그거는 예. 우리들 선생님들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급하면 그냥 도장만 찍어 그럼 예, 도장만 찍거나 그렇죠. 뭐 사인하면 되죠. 이렇게 예, 하면 사인만 해서 그냥 넘길 수가 있는데 예,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 하시네요. 그러니까 꼭 자필 서명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얘기 없으세요? 너무 재밌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용어 중에 이제 손님들이 쓰면 우리도 그렇게 쓰면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인데요. 맞아요. 제일 이제 그냥 뒤죽박죽 쓰는 게 발코니하고 베란다죠. 그쵸. 그래서 사실은 손님도 그냥 발코니를 베란다라고 부르고 베란다를 발코니라고 불러요. 그럼 그렇게 하면 돼. 맞아요. 같이 그냥 그래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다 다르더라고요. 예, 베란다 확장하셨어요. 그러면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잘 예쁘게 잘했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베란다는 제가 이제 책에도 썼지만 베란다는 불법이란다. 그래서 베란다 확장은 불법이에요, 무조건. 그게 왜 그러냐면 베란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다가구나 빌라에 보면 계단식으로 지어진 게 있거든요. 맞아요. 밑에 이렇게 되면 건물이 있고 예, 그게 베란다죠. 그 밑에 그 천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밑에에 천정을 쓰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란다라고 아파트는 발코니거든요. 발코니죠. 그리고 빌라에도 발코니가 있으니까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이고 이제 그렇죠. 1.5m까지는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 확장은 합법이죠. 합법이다. 네. 근데 베란다는 불법이란다. 예,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예, 그냥 이러고 있다가 손님이 뭐 확장 합법이 어쩌고 그래요. 다 근데 그렇게 알고 하고 있다고 손님이 막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안 되고. 되죠. 막 가리키려고 예, 되게 싫어하죠. 근데 그렇죠. 우리들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예,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담의 포인트가 손님 말은 옳다. 그렇죠. 옳은 게 진짜로 옳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그래 너 잘났다 이 수긍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담의 포인트도 그거죠. 예를 들면 베란다를 상대방이 합법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렇기도 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게 정식으로 계약이 되거나 이렇게 문제가 될 때는 이제 정식으로 이제 법조문을 말씀을 내밀거나 드려야겠죠. 이렇게 하지만 상담하는데 아니 야 너 틀렸어. 그거 원래 발코니라고 부르고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가르쳐를 거는 들으면 상담자로서는 꽝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때 얘기하는 게 고객의 말은 옳다. 그때 이제 그냥 수긍할 때 얘기해 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가면 고객의 말은 당연히 틀리죠. 다르죠. 그렇죠. 그건데 그거를 가르치려고 들지 말라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또 콕 찍어서 얘기해줄 타이밍은 있는데 그렇죠. 그때가 계속 그냥 수업을 하듯이 교수가 뭐 선생님이 학생 가르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손님들한테 저도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웠는데 아까 그렇게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베란다는 불법이란다. 그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저도 외웠어요. 그래 아주 헷갈려요. 이거 영어도 실제로 헷갈려요. B하고 V인데 저도 스펠 또 잊어버렸어. 맞아요.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테라스는 1층에 있는 걸 테라스라고 하고. 그리고 테라스는 특별히 비교할 게 없죠. 네. 그냥 1층이고 보통 보면 또 합법으로 많이 처리를 해주는 데가 대부분이고요. 불법은 그거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나무를 맞아요. 깔거나 이렇게 데크라고 해서 하죠. 예. 그거는 또 철거하기도 쉽고 해서 우리가 중개할 때는 거의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요. 테라스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베란다 확장, 불법 맞아요. 확장이죠. 네. 그거하고 말 나온 김에 맨 위에 옥상을
이제 그 옥탑방 네. 이제 방 만드는 그 당연히 불법이죠. 그리고 옥상을 더 늘린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할 게 그 저기 뭐죠? 그 빌라 업자 중에 맨 꼭대기층이 이제 모양이 별로 안 나오는 거죠. 맞아, 안 나오죠. 방이 두 개는 두 개인데 불법 어거지로 확장 방을 두 개는 불법 확장을 했는데 네. 이 경우가 가장 좀 위험하긴 그쵸. 하죠. 그리고 작년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검색을 해보세요. 작년 10월 5일부터 15일인지 5일인지 저도 헷갈리는데 작년 아무튼 10월부터 이제 발효가 됐어요. 네. 새로운 이제 건축법이. 그래서 이제 걸리면 이행 강제금을 끝까지 예전에는 내는 거. 5년인가 뭐 과거에는 있었죠? 5년이었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과거니까 지금은 걸리면 끝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개할 때 그 부분이 가장 위험한 그쵸. 거죠. 잘못했다가 특히, 큰일 빌라 나죠. 같은 경우. 큰일 나죠. 근데 왜 빌라가 문제가 되냐면 뜯어도 괜찮으면 돼요. 쓸만하면. 근데 뜯어도 아주 모양이 전혀 쓸모없는 집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합법적으로 네, 그렇죠. 불법을 뜯어버리면 푸름이고 넓게 써서 괜찮아서 괜찮았는데 계약을 했는데 원 상태로 원상복구를 하니까 완전 원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몇 명이나 살아? 혼자밖에 못 살죠. 원래는 세 식구, 네 식구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실제로 사고는 거기에서 가장 많이 맞아요. 터지죠. 나머지는 뭐 그냥 뜯어버리면 돼요. 대부분. 근데 뜯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쓸모없는 집이 됐을 경우 그게 좀 빌라 꼭대기층에 좀 많이 생기죠. 맞아요. 위반 건축물 이전에는 뭐 이행강제금 5년간 이행강제금 뭐 지원해준다 이러면서 매매를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구도심에서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이제는 안 돼. 법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해서 조금 비용을 깎아주든지 그렇게 하고 매매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건 안 되는 거라고. 이제 다 알고 사는 사람이나 다 알고 계약을 하면 돼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 특이하게 잘 넣고 전체적으로 다 알고 이제 그럴 경우에 대표적으로 가격을 깎아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서로 알고 확인 설명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죠. 이렇게 확장을 했다. 그래야 우리도 빠져나가니까. 네. 그래서 그거 중개하는 거는 합법이고요. 다 합법인데 알고 해라 이거죠.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렇죠. 중개사는. 설명하고 기재해야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미관 선생님처럼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 설명하고 세입자하고 계약하는 건 괜찮은 거다. 괜찮은 거죠. 다 알고 하는 거니까. 되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가격이 낮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가도 낮춰지고 임대가도. 예를 들면 세입자도 알고 들어가면 예를 들면 전세가 뭐 5억이었는데 그 집은 뭐 4억이라든지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집주인이 뭐 원상복구 해주고 뭐 이런 그런 조항을 넣어야 되죠. 이사 갈 때 뭐 이사비를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그게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 다 명기가 돼 있어야 저희는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불법 건축물인 거 표시 다 했고 그게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안 걸렸어도 불법이죠. 어쨌든.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이라고 해서 그 건축물 내장을 떼보면 노랗게 뜨죠. 맞아요. 위반 건축물. 네.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어도 불법이에요, 일단. 근데 신고가 안 되면은 그래도 안 걸리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그렇죠. 경향이 있어서 뭐 요새는 항공으로 사진을 찍든 이웃에 걸리면 그때 문제가 되니까 건축물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제 여기 뿌리에서 출발을 할 때 정확하게 하는 거죠. 네. 그렇죠.